이태후 목사는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일을 위대한 사랑으로 실천하자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분의 삶의 이야기, 크리스찬 저널에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태후라고 하고요. 필라델피아 북부에 있는 노스필리라고 불리우는 흑인 빈민가 지역에서 21년째 동네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7월 한 달 아이들을 위한 썸머 캠프를 하는데 그 캠프를 또 준비하느라고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동네 목사라는 표현이 낯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저의 그 사역의 어떤 철학은 동네 목사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하루에 몇 시간을 빈민가에 들어와서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동네에서 그분들과 함께 살면서 주민이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겪는 일상에서의 어려움 또는 그분들이 또 당해야 하는 억울함 이런 것들을 저도 같이 겪으면서 그때 때에 따라서 또 필요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같이 시나 혹은 지역구 의원한테 또 청원할 일이 있으면 같이 청원도 하고 병원에 갈 사람이 있으면 또 병원도 같이 가고 장례식이 있으면 또 가서 같이 울기도 하고 아이를 낳으면 기저귀도 또 사다 갖다 주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목사로 그냥 복음을 입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학생으로 미국을 왔고 그래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한국을 돌아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민 교회의 1세와 2세들의 갈등을 이제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그 1세와 2세 가운데서 어떤 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미국에 남게 됐고요. 그래서 한 7년 정도를 뉴욕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고 나서 마지막 섬겼던 교회를 이제 사임을 하고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6개월 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어떤 곳에 가서 어떤 분들을 섬기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이들의 이웃이라고 이제 분명한 그 확신을 주셨고 그때 이제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빈민 사역을 가르치시던 그 마누엘 올티즈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을 찾아갔는데 그분의 교회가 지금 제가 협동 목사로 섬기고 있는 스피릿 앤 트루스라는 그 히스패닉 빈민가에 있는 교회고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템플 대학 건너편에 있는 흑인 빈민가에 들어가서 살면서 사역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2003년도에 제가 글로 이사를 했죠. 사실은 이제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질문,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어떤 분들을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빈민가 들어가서 그렇게 심한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 동네 분들은 이제 제가 굉장히 궁금했죠. 그래서 그 흑인들도 안 살려고 하는 동네에 동양이 들어온 게 신기해서 이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템플 대학교 학생이냐고. 그래서 젊게 봐줘서 고마운데 학생은 아니다. 그때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이 동네에서 장사하냐고. 왜냐하면 그 흑인 동네에 있는 뷰티 서플라이나 코너 스토어나 차이니즈 테이크아웃은 그래도 동양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라 그랬더니 이제 더더욱 의아해하면서 너 학생도 아니고 이 동네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 동네에 있어? 그래서 너 뭐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나 목사라 그랬더니 더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동네 그 흑인 교회가 굉장히 많은데 그 교회 목사님들 중에 그 동네 사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 목사도 안 사는 동네에 아무 상관없는 동양인이 와서 산다 그러니까 더 이제 놀란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친해지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은 자기들은 제가 언더커버 경찰인 줄 알았대요. 뭐 아주 그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람 사는데 어디나 똑같고, 특별히 이 아프리카계 미국인 분들이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친해지면 굉장히 마음을 열고 또 믿어주고, 그런 게 있어요. 오히려 백인들은 아무리 친해져도 그 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벽 같은 게 있고, 어떤 자기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그 손해가 되거나 아니면 자기의 그 사생활에 침입한다고 생각이 들 때 굉장히 철저하게 딱 그거를 막는데, 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친해지면 우리랑 비슷하게 굉장히 많이 오픈하고 또 용납해주고 굉장히 또 친밀하게 다가와줘요. 그래서 저는 뭐 아주 그 이웃들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한번 그 권총강도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동네는 아니고 저희 동네에서 이제 뭐 좀 떨어진 곳에 있는 은행,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저희 동네에 있는 은행인데, 그러니까 저희 이웃들이 사는 동네에서는 좀 떨어진 곳에 은행에서 이제 권총강도를 당했는데, 그 얘기를 이웃들한테 했더니 제 이웃들이 다들 세상에 도대체 어떤 XX가 목사님한테 권총을 들이대고 강도짓을 해 그러면서 제가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저 대신에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그 정도로 정감이 있고 또 아주 깊습니다. 전 밤에 이제 제가 ATM에 현금을 디파짓할 게 있어서 이제 갔었는데, 디파짓하고 딱 왔는데 갑자기 누가 튀어나와서 권총을 딱 들이대고 Give me your wallet 그러는 거야. 지갑 내놓으라고. 그게 뭐 처음 당하는 상황이고, 이게 뭐 말로만 듣고 영화에서만 보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좀 당황하지 않게 해주셔서, 제가 이제 다음 날 한국을 이제 가기로 이제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갑을 주면 이게 크레딧 카드부터 시작해서 뭐 운전면허까지 이게 너무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마침 제가 뭐 디파짓 했지만 그래도 현찰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지갑을 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좀 잠깐, 그리고 이제 캄다운 하라 그러고, 근데 이제 제가 딱 보니까 이 권총을 들고 있는 손을 제가 이렇게 발차기를 해서 떨어뜨릴 수 있을 것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발로 차서 권총을 떨어뜨려 생각도 했다가, 또 한편 드는 생각에 그러다 괜히 다치면 뭐 한국 가도 지장이 있고, 뭐 가더라도 부모님 얼마나 걱정을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지 말자. 이제 그리고 지갑을 꺼내서 돈이 있는 걸 보여주고 돈을 빼서 딱 줬더니 다행히 돈만 받고 그냥 바로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1분도 안 되는 시간이 일어난 일이에요. 그 생각과 그 다음에 돈을 주면서도 얘가 돈 받고 쏘면 쏠 수도 있겠지. 왜냐면 뭐 그렇잖아요. 그 친구 입장에서야 뭐 약속한 게 아니니까. 하여튼 뭐 그런 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다치진 않았고, 그 친구는 이제 돈 갖고 도망갔고, 그렇게 해서 무사했습니다. 처음 낯선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경계하는 건 당연하고 거리를 두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다가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분들이 저를 지켜볼 시간도 좀 드렸고, 그분들이 이제 저를 이제 그들의 세상으로 초대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줬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그분들이 저항감 없이 저를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의 경험에 의하면 그 동네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그분들로부터 뭔가를 뺏으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분들의 경험에 의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분들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줬고, 그리고 어쨌든 뭐 말보다는 행동으로 먼저 뭐 길을 쓴다거나, 뭐 눈이 오면 뭐 옆에 있는 할머니 차에 쌓인 눈을 치워준다거나 뭐 이렇게 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기다려 줬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름에는 뭐 바베큐를 해서 같이 음식도 나눠 먹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분들이 뭐 저 사람 뭐 괜찮은 사람이네라고 생각하게 해줄 수 있던 어떤 뭐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분명한 거는 뭐 인종차별은 존재하고, 사실은 뭐 유럽에도 인종차별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인종차별이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미국의 유명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일단 인종차별이 있다는 거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을 치료하려면 지금 내가 무슨 병이 있다는 걸 알아야 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인종차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이제는 우리가 인종차별이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사실 해결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물론 인종차별의 가장 큰 형태는 기득권을 가진 백인들이 백인이 아닌 다른 소수 인종들을 향한 차별이지만, 그러나 또 우리 동양인들도 백인들이나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나 라티노들에 대해서 차별하는 게 있고, 마찬가지로 흑인들도 그들 나름의 차별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누구에게나 인간이기 때문에 차별과 편견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같이 좀 더 없애고, 그리고 인종차별로 인한 어떤 억압이나 불평등을 없앨 건가를 고민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종차별은 죄라는 거를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 그러면 뭐 거짓말, 도둑질, 간음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개인적인 도덕적인 실패도 죄이지만, 그것 못지않게 성경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빈곤의 문제나 차별의 문제를 또 죄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미국에 존재하는 인종차별도 우리가 죄라고 이름을 분명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또 내 안에 있는 인종차별을 회개해야 되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인종차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도록 또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사실은 인종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나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동양인을 향한 무차별 폭력이 이슈가 되면서 조금 이제 인종차별에서 인식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뭐 우리가 이 나라에 뭐 4대, 5대 살더라도 동양인처럼 생긴 한 우리는 인종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 우리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거고, 여러분의 2세들도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백인들이 너 어디서 왔니? Where are you from? 이라는 질문을 하는 거. 근데 그 질문에 뭐 시카고, 뭐 아이스타카 뭐 이런 얘기 해봤자 백인들은 절대로
yes라고 안 그러거든요. 그거 말고 그래서 나 여기서 태어났거든. 그래도 그거 말고 where are your people from?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왔어. 그래야 이제 you're Korean 이러거든요. 그 질문은 5대째가 돼도 10대째가 돼도 벗어날 수 없는 질문이라는 거를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인으로 살아가는 한 이 땅에서 마이너리티고 그렇다면 우리의 이해관계는 백인보다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나 라티노나 중국계 미국인, 베트남계 미국인들의 그 이해관계와 훨씬 더 밀접하게 돼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더 평화롭게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으며 살 수 있는 사회는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라티노들 그리고 또 이민자들의 신분이 보장되고 그들의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가 또 우리 자녀에게도 좋은 사회라는 걸 좀 깨달을 필요가 있고 그런 깨달음 하에서 투표도 하고 또 정책 결정에 같이 동참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인 커뮤니티의 가장 큰 구심점인 교회들이 그런 역할들을 할 필요가 있겠죠. 사실 우리 한인 커뮤니티 안에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라티노들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별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나 대부분의 라티노들은 사실은 열심히 일하고 또 그들도 우리처럼 소위 성공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분들에게 기회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도 알지만 백인들의 주류 사회는 진출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한인 이민자들은 1세대가 와서 영어도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 속된 말로 맨 땅에 헤딩을 해서 어쨌든 한 세대 만에 성공을 한 분들이 많아요. 자기 비즈니스도 갖고 있고 또 자녀들은 이미 대학을 나와서 전문인으로 지금 미국에서 기여를 하고 있고 사실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나 라티노들은 그런 한인들이 굉장히 부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체 좀 고용을 하고 또 노하우를 전수하고 그래 준다면 우리가 그런 갈등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지난 21년 동안 흑인 커뮤니티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한인들이 와서 봉사를 했고 그래서 저희 동네 이웃들은 적어도 한인들에 대한 편견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실제로 저희 동네 아이들이 누가 동양 사람들이 어때 이런 나쁜 말을 들으면 저희 동네 아이들이 얘기하는 걸 듣거든요. No, not all Korean or Asian are like that. 내가 아는 한국 사람들은 여름마다 우리 동네에 와서 캠프를 하고 있어. 내가 아는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너무나 잘 도와줘. 결국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미국이 갖고 있는 사실은 거대 담론이기도 하지만 또한 내가 개인적인 노력으로 풀 수 있는 또 지역적인 문제고 또 내와 직접 관련된 이슈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좀 있다는 거를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예술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거를 제가 봤냐면은 보통 이제 빈곤, 가난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생필품이 없는 거에는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네.
뭐 옷이 없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 관심을 많이 주는데, 사실은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주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예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생필품이에요. 근데 가난하게 사는 분들은 아름다움을 누리거나 추구할 만큼의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캠프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트 앤 크래프트도 있고, 또 행사 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파티 같은 거 할 때 우리 현악 연주하는 분들을 모셔서 뭐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동네 분들이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정서가 순화되고 또 아이들의 그 인지 능력이 발달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또 미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예술의 중요성을 뭐 알게 됐고, 또 아름다움이 정말 전무한 황무지 같은 빈민가의 아이들에게 또 주민들에게 아름다움을 좀 나누는 일을 하게 됐죠. 사실은 받는 것보다 나누는 삶이 더 행복하다는 거를 좀 많은 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비밀이긴 한데, 지난 21년 동안 살면서 저는 나눔으로 인한 기쁨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고 또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힘든 이민자의 삶이지만 또 그 삶의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는 나눔의 삶을 사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 소소한 것 한번 나눠 보십시오. 삶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